여러분, 조선에는 총 25명의 왕과 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한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왕에서 황제로 등극하며 조선 왕실은 더 이상 왕족이 아닌 황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그들은 사라집니다. 고종과 순종 이후 그 황실의 직계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일대 황제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한 뒤 덕수궁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한반도의 주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참담한 과정을 모두 목격했죠. 결국 강점기가 시작되고 9년이 흐른 뒤 덕수궁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종에게는 요절하지 않은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이 바로 명성황후의 유일한 적자였던 황태자 이척입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물러난 뒤 그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으로 즉위하죠. 하지만 순종은 이완용과 편 친일파와 일제에 휘둘리는 꼭두각시였습니다. 3년 만에 한일 병합을 겪으며 그 역시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죠. 일제는 황제라는 명칭 대신 이왕이라는 호칭을 강요하며 이왕가라 불렀습니다. 순종은 창덕궁에 기거하며 나라 잃은 슬픔 속에 10년을 더 버티다 서거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순종의 아내 순정의 황후입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그녀는 황후로서의 품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황족들이 반강제적으로 일본으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유일하게 한국에 남아 남편 사후에도 홀로 창덕궁을 지키며 살아냈습니다. 해방을 겪고 6.25 전쟁과 4.19 혁명, 그리고 쿠데타까지 모두 보았죠. 특히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조차 그녀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라는 상징성이 가진 서슬퍼런 위엄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이승만 정부는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내몰려 찬밥 신세를 당하면서도 그녀는 꼿꼿함을 잃지 않았죠. 1966년 창덕궁에서 잠들 때까지 그녀는 조선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조선의 마지막 황후.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나라 잃은 황실의 비극을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천하를 가졌던 황족이 한 명의 여인으로 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제 우리는 고종의 다른 아들들이 겪어야 했던 더 잔혹한 운명을 봅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꿈꿨던 둘째 아들 의친원 이강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 왕족과 결혼해 인질로 살아야 했던 셋째 아들 영친왕의 사연까지. 황제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왜 그들에게 평생의 굴레가 되었는지 파헤쳐봅니다. 고종의 둘째 아들 의친왕 이강은 황실의 이단아이자 풍운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전에는 의화군이라 불렸지만 황실로 격상되며 의친왕이 됐죠. 그는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서구의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유학 도중 고종을 폐위하고 그를 추대하려는 쿠데타 음모에 휘말리죠. 비록 본인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황실에서 낙인 찍힙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칼을 갈기 시작했죠. 남몰래 독립운동을 격려하고 비밀리에 독립운동단체에 자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려는 대담한 작전을 펼치다 적발되기도 했죠. 황족이라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독립의 길을 선택하려 했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돌아온 의친왕을 맞이한 건 가혹한 가난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황실 사람들을 챙겨 주기는커녕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피난도 가지 못한 채 서울에서 큰 고초를 겪었죠. 그는 술과 자동차를 사랑하며 울분을 달래다 1955년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 의친왕의 자녀들 중 유독 빛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미남왕자로 유명한 둘째 아들 이우황손입니다. 그의 사진을 찾아보시면 요즘 아이돌보다 잘생긴 외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배우 고수가 영화 덕혜옹주에서 이 역할을 맡았을 정도로 완벽한 미모였죠. 하지만 그의 삶은 외모만큼이나 화려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강제로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시키고 일본군으로 만들었죠. 그는 일본인과 결혼하라는 압박에 끝까지 저항하며 한국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를 최악의 비극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던 도중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며 희생된 겁니다.
가장 잘생기고 똑똑했던 황실의 인재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았다면 독립된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황실의 어른들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조국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황실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적에게 이용당하고 아군에게 버림받았죠. 이제 우리는 고종의 셋째 아들 영친왕과 일본 여인 이방자 여사를 봅니다. 강제 정략 결혼이라는 지독한 굴레 속에서 피어난 기묘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마지막 황새손 이은혜, 현대사를 파헤칩니다. 700년 왕조의 마지막 맥박이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 그 현장을 확인하시죠. 고종의 셋째 아들이자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 이은을 아시나요? 그는 형인 순종 황제와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와 아들 수준이었죠. 순종에게 자식이 없자 일제는 영친왕을 강제로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똑똑한 둘째 의친왕보다 온순한 영친왕이 다루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10살 어린 나이에 인질이 되어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났죠. 말이 유학이지 사실상 일본의 감시 아래 놓인 포로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제는 그를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정략 결혼을 추진합니다. 그 상대가 바로 일본 왕족의 여인이었던 마사코, 즉 이방자 여사입니다. 비록 일제에 의한 강제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의 금슬은 대단했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던 깨어있는 분이었죠.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남편 영친왕을 정성껏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영친왕은 일본군의 장성으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이 역시 일제의 강요였지만 해방 후 그에게는 친일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죠. 드디어 해방이 왔을 때 영친왕 부부는 당연히 귀국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조선 황족들의 귀국을 철저히 가로막았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황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죠. 국민들이 전제군주제에 익숙해 황족을 더 따를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결국 영친왕은 일본 땅에서 국적도 없는 유민으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과 실어증까지 앓으며 처절한 투병 생활을 이어갔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겨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깊었습니다.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1970년 창덕궁에서 생을 마감했죠. 이방자 여사는 홀로 남겨진 뒤에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인이라 비난받고 일본에서는 배신자라 손가락질 받았죠.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그녀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도 거의 없어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생활비를 충당했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돌봤던 마지막 황비. 그녀의 눈물겨운 헌신은 창덕궁 낙선제의 낡은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종이 가장 사랑했던 막내딸 덕혜옹주의 비극을 봅니다. 사춘기 소녀 시절 끌려가 정신이 무너져버린 비운의 옹주 이야기. 나라를 잃은 공주가 겪어야 했던 상상 초월의 고통을 파헤쳐봅니다. 고종 황제가 환갑의 나이에 얻은 금지옥엽 막내딸 덕혜옹주를 아시나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2년 뒤인 1912년에 태어난 아이였죠. 워낙 늦둥이였기에 고종은 옹주를 위해 덕수궁에 유치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수업 듣는 모습까지 몰래 훔쳐볼 정도로 고종은 지독한 딸바보였습니다. 하지만 7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고종이 의문의 서거를 맞이하고 14살 사춘기 소녀가 된 옹주는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옹주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죠. 원래 내성적이었던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대마도 귀족 소 다케유키와 강제로 정략 결혼을 했고 딸을 낳으며 행복을 꿈꿨지만 깊어진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올케였던 이방자 여사가 보살펴줬지만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결국 남편은 덕혜옹주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며 세상에서 지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옹주를 찾아낸 건 김을한 기자였습니다. 1962년 덕혜옹주는 오빠 영친왕보다 1년 앞서 공항에 내렸죠. 할머니가 되어버린 옹주를 맞이한 건 옛날 그녀를 모시던 상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볼 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서 오빠와 새언니 이방자 여사의 보살핌 속에 머물렀지만 한 번 망가진 정신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 창덕궁에서 혼나며 지나쳤던 그 무거운 적막함. 그것은 나라 잃은 공주가 평생을 견뎌온 고독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1989년 덕혜옹주는 77살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죠. 그녀가 떠나고 9일 뒤 평생의 동지였던 이방자 여사도 뒤를 따랐습니다. 왕실의 피출로 태어나 평범한 행복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마지막 공주. 그녀의 눈물 젖은 삶은 우리 역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대통을 이었던 황세손 2구를 봅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현대사를 살았지만 끝내 고독했던 마지막 황세손. 700년 왕조의 마지막 맥박이 꺼지는 그 마지막 순간으로 향합니다. 만약 대한제국이 건재했다면 4대 황제가 되었을 비운의 주인공이죠. 그는 영친왕과 일본 여인 이방자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인인 기구한 다국적 황세손이었죠. 이구는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MIT 공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인 여성 줄리아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꾸리기도 했죠. 1963년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 낙선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황세손으로 사는 법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전주이시 종친회는 미국인 아내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압박했죠. 결국 사랑하는 아내 줄리아와 강제로 이혼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후 일본으로 가며 건축 사업을 했지만 그의 삶은 늘 외로웠습니다. 결국 2005년 자신이 태어난 도쿄의 한 호텔에서 홀로 서거했죠.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그의 마지막은 말 그대로 고독사였습니다. 마지막 황세손의 운명에 걸맞게 그의 장례는 9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성대한 장례 행렬이 이어지며 조선왕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하지만 이혼당했던 아내 줄리아는 그 행렬에 끼지 못했습니다. 먼발치에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지켜봐야만 했죠. 700년을 이어온 왕조의 마지막 핏줄이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황실의 이름으로 태어나 단 한순간도 평범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 이제 그들은 남양주 홍유릉과 그 인근에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 순종과 순정황후, 그리고 의친왕과 영친왕까지. 비운의 옹주 덕혜와 마지막 황세손 2구도 그 곁에 함께 있죠. 살아서는 나라 없는 서름 속에 뿔뿔이 흩어져 고통받았던 가족들이 죽어서야 비로소 하늘타리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된 겁니다. 화려한 황실의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인생사. 우리가 잊고 지냈던 대한제국 마지막 황족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기구한 삶을 보며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신박한 호기심은 앞으로도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계속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